안녕하세요. 오늘은 273강 차라리 내가 이름 짓고 말지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사주나 이름풀이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010-5833-8867 혹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갖고 기막힌 장명 들어가면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간략한 사연을 좀 적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은 무료고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영오행, 우리가 이제 발음이라고 그래요. 음영오행하고 음양의 조화를 보고 수리, 즉 수의 이치야. 수의 이치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원형이정이라는 장명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장명서나 철학관에서 이름 짓는 걸 보면은 이 방법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한 90%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수리 이 성명학의 방법이죠. 원형이정이라는 이것이 이름 장명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주말쯤에 이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주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분석을 해서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오늘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신금, 이것이 이 사주의 주인공 자리입니다. 주인공이 신이 금이죠. 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금으로 태어난 게 하나, 둘, 유금, 경금 이렇게 해서 금으로 태어난 기운이 세 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여기 미토라고 해서 토. 요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요 지장간에 있는 요 숫자는요. 기운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운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수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렇게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죠. 그럼 이제 사주라는 거는 8글자가 있는데 요 일간을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과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금이죠. 요 금인데 나를 도와주는 요 토기운과 요 금기운이 한 편이고 토와 금이 한 편이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내 기운을 빼가는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여기가 100, 200, 100 해서 900점 만점에 이 사주에서는 토기운과 금기운이 3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900점 만점에 350점이 나왔다는 건 내 힘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운에서 토나 금기운이 와야 되는데 이 금에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제외하고 약한 기운을 이름 자원오행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남편이라는 기운을 남자는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져요. 살아보시면 그렇죠. 유연성이 떨어지고 좀 답답하죠. 어느 때 보면. 자, 그거에 비해서 이 여자는, 이 아내는 이 이름이라는 건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글자에 어원, 자원 오행에다가 요 토를 넣어줘야 된다. 토. 여기 토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요 몫은 우리가 성씨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아자, 행우나란
남아 이름에서 이 끝에 이름 끝자가 지금 자원오행이 수인데 여기에 보면 수가 기운이 강하죠. 평균 점수가 180이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으니까 구태 여기에 수를 넣어주지 말고 요 토가 약하니까 50점이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요 수 대신 여기 수 대신 토가 있는 글자를 자원오행이 토가 있는 글자를 선택하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름에서 이 글자의 고향에다가 어떤 오행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주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기 토하고 금이 있을 때 350점이고 그 중에서 금은 강하니까 금을 제외하고 토 기운을 여기 기본적으로 운자가 자원오행이 토인데 요거 하나는 약하니까 여기 아자에서 이 자원오행이 수인데 요 수 대신 토가 들어갈 수 있는 아자를 고르라는 뜻이에요. 굳이 행우나 아로 지으려고 했을 때 아에 들어가서 자원오행이 토로 되어 있는 걸 쓰라 그런 뜻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죠? 원리를. 이제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뭘 공부하냐면 이 발음오행을 공부하는 거예요. 발음오행. 여기에 보면 이제 발음이 이게 지금 행이잖아요. 행이니까 희음. 그죠? 요럴 때는 목구멍 소리인데 이게 후라고 그래요. 후. 아, 설, 후, 치, 순. 한문으로 한글로 표현하면 목은 어금니 소리, 화는 혀소리, 토는 목구멍 소리, 금은 입소리, 수는 입술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토가 계속해서 행운화에서 다 토기운이죠. 이 토라는 건 요 받침이 여기에 희응, 행이니까 운이니까 이응이죠. 여기 이응. 그 다음에 아니까 이것도 또 이응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토로 되어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불균형하죠. 한 글자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죽인다고 표현, 이게 뭐냐면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없고 한 가지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음오행은 이 글자가 여기 보시면 목에서 화로 가고, 여기 한번 예를 더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씨는 이응이니까 토죠. 여기 이응이니까 토고요. 그 다음 미는 여기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야, 수. 요렇게 숙은 시옷으로 시작하죠. 숙. 그러니까 이건 금. 그래서 토, 수,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걸 발음할 때 요 토는 목구멍 소리죠. 근데 수는 입술 소리죠. 요렇게 발음할 때 이 미로 넘어갈 때 엄밀히 따져보면은 목구멍 소리에서 입술 소리로 갈 때는 이게 극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토, 극, 수. 토가 물을 빨아들여서 수를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죽인다고 본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적색으로 된 화살표 보시면, 자, 토가 수를 극한다는 거예요. 즉, 흙이 물을 극한다는 건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물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넘어갈 때 발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발음오행에서 토, 극, 수가 됐을 때 이렇게 극이 될 때는 안 좋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발음오행에서는. 그럼 이제 수에서 금은 좋죠. 반대로 금생수가 되죠. 금생수, 즉 금 다음에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걸 생이라고 그래. 즉 살리는 거고, 화살촉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 별 모양으로 돌아가, 요거는 이렇게 죽이는 기운, 극기운이라고 그래.
제가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극하고 생하는 경우를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생하고 이제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토하고 수가 만나면 생하는 경우는 토에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바로 옆에 있으면 생인데 이렇게 한 칸 건너가면 이 극이라는 거예요. 즉, 토가 수를 극한다는 거예요. 극한다는 거는 땅이, 흙이 물기운을 빨아들여서 수의 존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는 또 불을 끄죠. 그러니까 수극화, 화는 다시 금을 녹이죠. 화극, 금. 금은 다시, 이 금은 뭐 도끼가 될 수 있고, 톱도 될 수 있고, 낫도 될 수 있으니까, 금극목, 목을 친다. 나무를 꺾는다. 나무를 베인다. 가지치기 한다. 금극목. 다시 목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토를 극한다. 토인의 토를 뚫고 들어가죠. 나무 뿌리가. 그걸 극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요건 적색 화살표는 극이고, 요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생하는 거예요. 요건 살리는 거고, 요런 경우는 죽이는 경우, 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이 음령 발음 오행에서 잘못된 거다. 요렇게 본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령 발음 오행이고, 그 다음에 음량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음량 조화는 어떤 경우냐면, 요걸 우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숫자죠. 이시하면 7액이고, 미는 9액이고, 수는 12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자죠. 이미숙이가. 여자는 음이라고 해요. 여자는 그리고 숫자로 보면 짝수. 그럼 짝수가 지금 12죠, 12. 하나. 짝수가 하나. 여자가 또 음이니까 여자를 하나 때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리고 홀수가 7하고 9, 두 개가 되죠. 요렇게 했을 땐 음량 조화가 맞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요건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죠. 짝수가 하나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도 짝수니까 둘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9하고 7은 홀수니까 양이 두 개 있다. 여자 이름에서 양이 두 개, 음이 하나 했을 땐 이렇게 조화를 맞춘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음량 조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발음 오행 공부를 했고, 음량 조화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7액인데 이게 10액이고 12액으로 돼 있으면 음양 조화가 깨진 거죠. 왜? 짝수, 여자니까 짝이 3개고, 홀수되어 있는 양이 하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명학이나 사주에서, 동양철학에서는요, 조화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조화를. 남자가 아니면 여자도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2명 있으면 남자도 2명 있는 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장명법 중에서 요거는 조금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장명법은 이게 수리성명학이라고 해서 이걸 원형이정이라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원형이정. 그러면, 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요게 이제 선천수라고 그러는데, 요 수 조합으로 해서 후천적인 숫자를 이렇게 뽑는다는 거. 숫자를 뽑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철학자, 피타고라스, 그죠? 철학자는 엄청 오래된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수는 천지의 대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작용을 한다는 거야, 수리가. 이 획수가 7액의 작용, 9액의 작용, 12액의 작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두머리, 시작, 그 다음에 어느 어떤 모임에서 최고라는 뜻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어떤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는 자연이란 책은 수학의 언어로 되어 있다.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자연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성세는 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름자도 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1세대 장명법에서는 오얀이자에다가 아름다울미 맑을숙해서 아름답고 맑게 자라라. 이름이 상당히 예쁘죠? 그런데 수리는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이 수리 자체가. 이 12수는 심리불안, 좌불안석. 항상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뭔가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수는 만사가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 미숙이라는 이 주인공은 성적인 어떤 거, 남자에 의해서 뭔가 성적인 유리를 당한다든지 성 때문에 공부할 때,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소위에게는 남녀 만나서 어떻게 돼? 놀러 다니는 거. 그래서 이 수가, 이게 이제 오행으로 하면 오행으로 하면 수냐, 수, 이렇게. 수라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걸 성욕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걸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미숙이가 제대로 그때에 맞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걸치기보다는 뭔가 좀 탈선할 수 있는 여건도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대 장명법에서 아름다울미 맑을숙만 이건 안 무시하고 요거만 봤을 땐 잘 지어진 이름인데 수리로 봤을 때는 이런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숙이라는 사람의 어떤 실제로 나중에 성장해서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형이정 방법인데 이 수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수, 16, 19, 18이라는 수. 자, 이 원이라는 거는 이름의 첫 자와 이름 끝자 이 두 개 숫자를 더한 거. 그럼 21이죠. 요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자한테서는 남자를 극한다는 거예요. 극부수라고 그래. 남자를 극한다는 건 남자의 삶이 피곤하고 잘못하면 부부의 어떤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여기 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 고달프죠. 남자 대신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남자를 극한다는 건 남자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자한테 극을 받았다는 건. 옛날 시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느 집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냥 막 욕한다고 그래. 어떤 욕했냐? 저 남편을 잡아먹으려니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수야. 21수가. 좋게 얘기하면 남편을 잔소리로 남편 피곤하게 만든다는데 극단적인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원이에요. 형은 성씨 획수와 이름 상자, 첫자 획수. 요 16이라는 거는 16은 이제 선비를 나타내요. 선비, 정이 많다. 좋은 뜻이죠. 다정다감하다. 뭔가를 순리적으로 푼다. 자, 그런데 이 요즘의 현대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16이라는 거는 귀가 얇아서 내가 한 번은 사기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무섭죠? 그 다음에 2라는 거는 성씨와 이름 끝자 12와 7을 더한 게 19야. 19. 19가 이격인데 요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요것도 끝에가 9는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남녀를 통틀어서 물이 들어가면 본능적인 어떤 성적인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간다는 건 내가 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 19수라는 거. 가장 안 좋은 의미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한테 말 못할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눈물 흘려요. 이 아주머니는 아이고 평생 사시면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시네 그러면 이렇게 눈물 흘려요. 그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19수로.
그 다음에 7 더하기 9 더하기 12를 이거 원형 2정해서 28획인데 28획은 주위 사람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결과를 나타내는 수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름은 이렇게 아름다움이 말글쑥 지었는데 그래서 이 수리작용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 이 일시대 장명법처럼 아름다움이 말글쑥으로 됐다 그러면 얘가 아름답고 맑게 자라가지고 좋은 데로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로 일단 선입견이 들잖아, 미숙이가. 그런데 미숙이라는 이름 대부분 보면은요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가 천지를 지배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가 자연의 근원이고. 자, 원은 이게 이제 유년 시절이에요. 요건 청장년, 요건 중년, 요건 말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유아 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어 중년, 말년까지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1세대 장명법에서는 이건 그때 당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훈장 선생님이나 그 마을에서 옛날에 중학교 졸업했으면 그래도 한문은 좀 아시잖아. 한자. 그분들한테 다 의뢰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는 자의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살아온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뭐 미자, 미숙이, 미순이, 뭐 그런 거 순자, 숙자, 희자 이런 돌림 있잖아요. 기지비자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수리는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된 분들이 이름을 개명하는 거, 아줌마들이. 예.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열등감을 갖고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말자라는 말도 있어요. 말자. 딸은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낳아라. 말자.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자분들은 족보에다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오직하면은 옛날에 그 여성들은 결혼해가지고 무슨 뭐 이혼이라는 얘기 끝날 수가 없어. 그때 당시. 이혼하면 어디로 갈 거야? 친정에서는 어떻게 돼? 출가 외인이니까 아주 딴 사람 취급한대. 예.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여성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비참했어요. 아파도 제대로 아프다는 얘기 못하고 친정에 한번 가볼 수도 없잖아. 결혼해서.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니, 살아계실 때 가봐야지. 그때는 제 기억에 어머니도 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 때 못 가신 것 같아. 그거 뭐 완전 남이 돼버린지 뭐. 그렇게 사셨는데, 이름에도 이렇게 안 좋잖아. 이름에서도. 이런 스타일 이름들은.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음령, 발음, 여기 있는 발음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음령에 있고 음양조화는 여기 아까 얘기했죠.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이 원형이 이제 대표적인 장명법의 하나인 원형이 정해서 이 수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임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방법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주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실 거니까. 자, 시간 내서 이 장명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차라리 내가 이름 짓고 말지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